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으니까 문제 바로 풀어보기로 했었죠? 수업 시간 전까지 문제 한번 다 경험해보고 오시라고 했고, 어제 우리 기본적인 상속의 개념 배우고 나서 상속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려울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행위, 그래서 자식은 코드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익스텐즈라고 하는 키워드,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메모리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상속을 통해 우리가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좋은 건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와 같이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숨쉬다 기능을 중복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동물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인스턴스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동물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에러 상황, 컴파일 에러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얘가 있어야 타입도 쓸 수 있고 객체로 인스턴스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람한테 숨쉬다라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데, 얘를 여기다 만들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됐죠. 기능을 중복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동물에도 똑같은 거, 사람에도 똑같은 거 중복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중복을 하지 않고 여기다 메서드를 직접 만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A is B, 우리 A-B 테스트도 해야죠. 어제 물론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내용이니까 사실 어려울 건 없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다면 사람은 동물인가?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 깔끔하게 맞는 말이니까 얘는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뒤 숨쉬다라고 하는 기능을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스토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토리에 맞게끔 쭉 하는 건데 복사가 안 됐군요. 자,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해라 라고 해서 코드에 오리 타입 사용되고 있고 오리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호출했을 때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만들어 줘야겠죠. 타입과 객체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 없어서 지금 뭐라고 할 거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 출력문에다가 이러한 문구를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끝. 이게 초반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는 사실 문제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자, 두 번째. 자,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는 거는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다. 네, 이제 두 번째 요구.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또 얘네도 날게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청둥오리, 흰오리 클래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두 클래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 지금 청둥오리랑 흰오리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런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가 있어야 타입과 객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각각 날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하대요. 그럼 만들어줘 볼까요? 여기서 이제 바로 상속의 개념을 적용시키신 분들도 잘하셨어요. 저는 이제 스토리를 밟아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좀 부족한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메시지 보여줘야 되는 건 같았으니 세 개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을 때 문제없이 기능은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세 번째를 가져왔더니 오리 계열의 클래스에 날다 메서드가 중복됐다. 중복을 제거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상속의 개념을 좀 적용시켜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익스텐즈 오리라고 하는 거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속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야 이거? 오리를 상속 받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따져봐야 돼요? A/B 테스트 해봐야죠. 자, 흰 오리는 오리다. 맞는 말이죠. 청둥 오리는 오리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없이 상속을 써도 된다. 오케이. 이렇게 상속 처리를 통해서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고무오리를 추가하고 날개 해라 라고 했네요. 이제 흰오리, 청둥오리 이런 애들은 실질적인 오리의 종류인데 고무오리부터는 이제 진짜로 살아있는 오리가 아니죠. 만들어진 오리예요. 이런 녀석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서 그냥 지우셔도 괜찮고. 자, 고무오리라고 하는 타입과 고무오리 객체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고무오리라는 녀석을 만들어야겠네요. 자, 고무오리를 만들어주고 날다 메서드 얘도 일단 그냥 넣어볼게요.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이러면 일단 해결. 고무오리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 그걸 메소드까지 만들어 준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낸 클래스는 총 4개예요. 오리, 흰오리, 청둥오리, 고무오리 4가지죠. 자, 이 4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고무오리라고 하는 녀석이 가진 이 날다라는 메서드와 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는 같은 메서드인가요? 아니죠. 완벽하게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가진 서로 다른 메서드겠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흰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랑 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는 같은 메서드죠? 이건 이제 확실하게 아실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고무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무오리 계열은 날 수 없게 해달래요. 코드 쪽으로 가보면은 저는 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상속 가지고 처리를 했었네요. 그럼 고무오리가 오리한테 날다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가 여기 코드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모가 물려준 대로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 고무오리라고 하는 녀석이 내 입맛대로, 이 녀석의 입맛대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의 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의. 근데 우리가 이 재정이라는 표현을 어제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오버라이딩이라고 배웠어요. 이거보다 좀 더 며칠 전에 배웠던 오버로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때 중요한 건 매개 변수 개수가 달라야 된다 라고 했던 개념이 오버로딩이고, 오버라이딩은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 입맛대로 재정의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스태틱 처음 배웠을 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파이널 변수,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서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파이널 변수는 상수의 개념으로서 처음에 선언하면서 무조건 초기화를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됐고, 초기화를 한번 하고 나면 재할당 불가, 이게 상수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속 불가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상속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개념을 좀 접목을 시키시면 좋아요. 그리고 메서드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어떤 일이었다? 오버라이딩 불가였어요. 재정의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만 써야지 너 이거 오버라이딩은 안 돼 라고 우리가 막아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파이널을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 날다를 자, 우리가 재정의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애초에 지금 뭐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cannot override the final method from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리 클래스로부터 지금 파이널 메서드인 이 녀석을 날다라는 메서드를 가져올 건데 cannot override, 오버라이딩 못해. 왜? 우리가 파이널 달아놨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랑 접목을 좀 시켜보는 건데,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해요. 오버라이딩을 한다라는 행위는 제가 여기다 어떤 타이핑을 해야 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랑 동일한 형태로 제가 메서드를 똑같이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타이핑을 직접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그냥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 보통 썼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뭐 입력을 조금 하다가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매칭시켜서 예시를 보여주곤 했었는데 리스트를 보여줬던 건데 아무것도 없이도 컨트롤 스페이스는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보면 날다가 있죠. 여기 옆에 여기 이거 쓰여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버라이드 메서드 인 올이에요. 그럼 오리 클래스에 있는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그러면 제가 쓴 것처럼 얘를 클릭을 해주면요. 어제 보여드렸던 이 어노테이션, 이거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의미를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간 이 오버라이드라는 녀석은 현재로서는 그냥 약간 주석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이 어노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 자바, 이 순간에는 주석과 비슷한 느낌.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된 애야 라고 표시해주는 역할이에요. 거의. 그리고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자동 완성된 메서드니까 네가 내용 알아서 잘 작성해야 돼 라고 하는 문구니까 그냥 지워주면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놨더니 날다 메서드 안쪽에 뭐가 들어있어요? 슈퍼.날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슈퍼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딥스는 객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 존재하는 리모컨이었다면 슈퍼는 무슨 녀석이었어요? 네, 부모 클래스를 참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클래스를 바라볼 수 있는 리모컨이다. 그 녀석을 불러다 놓고 점을 찍어서 나 이거 누를 거야 해놓고 뭘 눌러요? 날다를 누르고 있죠. 자,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나 변수들을 물려준다라고 했어요. 물려줬을 때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코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클래스 안에, 자식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개념이 이 슈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 클래스를 바라볼 수 있는 리모컨을 부여받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로 코드를 물려줘서 이 녀석이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모 클래스,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를 쳐다볼 수 있는 이 슈퍼라는 리모컨을 받기 때문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슈퍼 없이는 부모한테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이 슈퍼는 언제 생긴다? 상속을 해주면 생긴다.
그래서 이 스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활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개념 자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상속을 원활하게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부모 클래스, 오리 클래스에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실행해주기 때문에 물려받은 날다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능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없다면 고무오리는 날다를 물려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맛대로 바꿨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바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고무오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요. 비었잖아요. 그쵸? 본인의 개성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실질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이 저는 날 수 없어요 라는 문구를 이 자리에 넣어줘야만 이 고무오리는 물려받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재정의한 오버라이딩을 한 결과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지금 클래스가 4개 존재하고 있는데 메서드 총 몇 개예요? 이 4개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총 몇 개? 얘는 1개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만 진짜 오리지널 메서드인 거고요. 이 녀석을 그대로 쓰고 바꿔서 쓰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메서드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며 쓰고 있는 거예요. 공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유란 단어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같이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자, 고무오리가 반응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고무투오리를 추가하고 날개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고무투오리 당연히 타입이 사용이 됐다라는 건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일단 이 고무투 오리가 저는 날 수 없어요를 해야 돼요. 얘도 지금 오리를 상속받고 있는 상황이죠. 얘가 오리를 상속받는데 오리는 날개로 날아가요. 근데 얘는 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고무투 오리라는 녀석은 뭐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결국 지금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좀 지워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고무오리 계열에서 날다 메서드의 중복을 제거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메서드의 중복이라는 건 얘도 재정의를 했고 얘도 재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재정의를 얘도 하고 얘도 하지 말고 뭔가 재정의된 이 녀석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오리라고 하는 부모가 하나 있고 이 오리로부터 흰오리, 청둥오리, 고무오리, 고무투오리가 나오고 있어요. 날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메소드를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았지만 얘는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재정의해서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받았지만 재정의를 해서 쓰는 상태. 그럼 재정의를 똑같은 걸 2번 했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의를 따로 하는 게 맞지만 둘이 똑같은 능력을 하기 위한 재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날다라는 메소드를 상속을 받은 후에 재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상속을 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복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오리를 상속받을 게 아니라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해버리면 그럼 이제 클래스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리가 하나 있고 흰오리, 청둥오리, 고무오리 그 밑에 고무투오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고무투오리는 부모가 고무오리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걸 상속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물려받은 날다라는 메서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날 수 없어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일단 코드 처리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A/B 테스트. 자, 고무투리는 고무오리인가?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죠? 넘어가면 되겠네요. 컨트롤 A가 되네요. 옛날에 안 됐던 것 같아서 안 쓰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자바에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 상속으로 해결한 거, 우리 방금 전에 한 것까지 상속으로 해결한 거고, 다중상속이 불가하다. 한계가 있다.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오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해라.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가 오리 클래스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이 상황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잘 되는데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놨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푸신 분 있나요? 이 문제? 이게 아마 8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8번. 이 문제 정답 풀어보신 분 없으세요? 얘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코드 재사용의 방식 중에 이제 어제 처음 배웠던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말고 코드 재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상속을 딱 배우면서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단순히 코드 재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상속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라고 했었어요. 지금부터 구성 방식에 대한 걸 배워볼 겁니다. 이 구성 방식, 상속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A is B였죠. 이 구성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A has a B예요. 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구성 방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볼 건데, 얘는 막 거창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해본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고무투오리가 고무오리를 상속받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잡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다중 상속이 안 된다. 이 개념은 뭐냐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확장 키워드에는 하나의 클래스, 오직 부모는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 명의 부모를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자바에서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이거 익스텐즈에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상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걸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 녀석은 다중이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이유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배우면 이해되실 거니까. 자바에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무오리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복잡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대충 그렸던 그림이랑 유사한 건데, 이 녀석들이 여기가 이제 오리라고 했을 때 상속을 받고 상속을 받고 상속을 받고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 오리한테는 이러한 메서드가 있었다. 근데 이러한 메서드를 물려받았다. 얘도 물려받았다. 얘는 물려받았는데 오버라이딩을 했다. 이런 상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재정의까지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고무토리라고 하는 녀석이 이 짓을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중복이니까 이거 제거하자라고 해서 제가 했던 방식이 상속을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 해줘버리자. 그러면 고무토리라는 클래스는 결국 이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형태가 될 거니까 재정의를 하는 개념이 아닐 거니까 라고 했죠. 자, 이거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복잡한 상속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상속 관계가 꼬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상속이라는 워딩은. 지금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무오리는 고무오리, A/B 테스트도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조금 더 반복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관계들을 복잡한 상속이라는 워딩을 쓰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뒤에 네, 진짜 복잡한 상속의 상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성 방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구성 방식, 얘는 객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객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객체를 사용한다라는 건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고무오리 A 고무오리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낸 거죠. 고무토리라는 클래스 안쪽에서 고무오리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고무오리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디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얘한테 날다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이 기능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날다라는 메서드 자체가 재정의가 된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로직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고무토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얘한테 넘긴 겁니다. A 고무오리한테. 근데 A 고무오리는 뭐 가지고 있어요? 고무오리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 실행하면 얘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구성 방식입니다. A 해서 B, A는 B를 가지고 있다.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능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능상 문제 전혀 없고요. 이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안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안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에 오리한테 상속을 받으면 얘가 재정의를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저는 뭐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는 문구를 보여줄 거니까 그걸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버라이딩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 방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로직을 직접 구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별로 감흥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이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출력문 한 줄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런 일밖에 안 해서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날다라는 메서드 안쪽에서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로직이 있었고 이 로직이 수행된 결과로 뭔가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큰 게 있었으면은 이 안에서 그 로직을 똑같이 한번 넣어주는 것과 이 로직이 똑같이 하나 들어오는 것과 그냥 얘를 불러다 놓고서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는 거는 아예 전혀 다른 얘기예요. 메서드가 하는 일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지금 감흥이 별로 없을 텐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구성 방식.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처럼 고무토오리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 이 시점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이 뉴 고무토오리를 하는 이 시점. 자, 여기 이제 변수고요. 고무2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무토오리 객체인데 리모컨 있겠죠? 연결됐을 거고. 자, 변수 공간 하나 있어야 돼요. 이 변수 이름은 A 고무오리. 그죠? 변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메서드가 하나 있겠죠? 날다. 이렇게.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A 고무오리가 뭐 갖고 있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뭘 갖고 있어요? 자, 이거가 그림이 사라질 거니까 캡처를 하나 따놓고 여기 넘겨놓고 보겠습니다.
얘가 new 고무 to all이라는 키워드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 하나를 만드는 이 시점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럼 그때 이 시점에서 얘는 뭐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죠. 왜냐면 변수 만들자마자 초기화한 적 없잖아요. 이 변수 초기화되는 시점 언제예요? 날다 메서드가 실행되면 그 안쪽에서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죠. 이러고 나서 날다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줄에서 실행이 되면 여기 눌러서 전파 타고 와서 얘를 실행하면 그때 디스 야 나 이것 좀 갖다 줘. 그래서 얘를 가져와요. 이렇게 공간으로서 갖다 놉니다. 여기다가 내가 이제 고무오리 객체 만들어서 너한테 연결해 줄게 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가 뭐 들고 있다? 리모컨 들고 있게 된다. 객체 만들어서 연결했으니까. 그럼 이 리모컨을 눌러서 뭐 한다? 날다 메서드를 실행한다. 그럼 얘가 연결된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객체 고무울이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날다 메서드를 실행하니까 저는 날 수 없어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화를 시키고 그 안에서 전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뭐 클래스 메서드 이런 거 많이 배워왔지만 아직까지는 단일 객체로의 활용만 우리가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객체들끼리는 객체 안에서 인스턴스 변수에 또 다른 객체를 연결하고 그 객체 안에 또 다른 인스턴스 변수에 뭐 또 다른 객체 연결하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객체가 안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 리모컨 들어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변수가 있는데 여기 리모컨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게 많아요. 객체 안에서 또 다른 객체, 객체 안에서 또 다른 객체. 이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모컨 갖고 있는 애는 얘랑 또 같은 타입의 객체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서로 다른 객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엮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구성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 안에서 또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 구성 방식.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만 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합시다. 55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뭐야